안녕하세요. 리에비더스의 유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실어증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 장애인 마비말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의사소통 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어청각협회에서 제공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한 안내 내용을요,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asia.org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비말장애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지금 제가 말하는 얼굴을 보시면 여러 개의 근육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요,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각각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근육들, 호흡을 할 때는 폐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 발성을 할 때는 성대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 그 다음에 공명이나 조음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얼굴이나 혀, 입술 근육 등을 활용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비말장애라는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써야 하는 근육들에 마비가 있다거나 혹은 약화, 불협응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면서 말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면 마비말장애를 가지신 환자분들이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환자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 말소리가 또박또박 하지 않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런 형태로 산출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턱이나 입술, 혀 등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할 때 입모양이나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최대한 근육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느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을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너무 느리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이실 수 있는 증상은요, 규칙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규칙적이어도 혹은 너무 불규칙적이어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제가 말을 할 때 중요한 단어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만 뒤에 있는 조사나 혹은 마지막에 오는 어미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너무 규칙적으로 하거나 혹은 너무 불규칙적으로 해버려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소리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했는데 목이 쉰 소리로 난다거나 하는 목소리의 변화를 겪게 되시는 증상들까지 마비말장애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시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너무 규칙적이거나 너무 불규칙적이거나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마비말장애라고 하는 질환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뇌졸중 혹은 뇌종양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마비말장애가 생기셨다면 아마 그 병소에 따라서 이런 유형들이 달라지게 되시지만 가지고 계신 질환이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또 다발성 경화증이나
헌팅턴병, 내성마비 이런 원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면 그 각각의 질환들이 가지는 특색에 따라서 말 증상도 되게 다르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비말장애라고 하는 유형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말장애 증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유형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비말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화하시기가 어렵죠.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방이랑 의사소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비말장애를 가지는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대화 방법은요. 큰 소리를 쓰는 거,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지 먼저 주제를 얘기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든지 혹은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천천히 하시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서 입이 움직일 수 있는, 혀와 입술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충분히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 전 단계에 이미 호흡과 발성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깊게 쓰시는 거예요. 얕은 호흡에서는 말이 길고 크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시고 목소리는 최대한 크게 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말을 할 때 평상시 발병 전에 내가 말을 했던 것보다 훨씬 노력해서 입을 많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힘주어서 하려면 너무 힘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에 우리가 힘을 줘서 더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요. 이렇게 음성을 써서 발음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 의사소통을 소리로 하는 거에 애쓰지 마시고 당분간은 글쓰기 혹은 그림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문자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당장 옆에 있는 핸드폰 같은 걸로도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하는 사람만 하는 활동이 아니죠.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 다른 소음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말소리가 잘 들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변 소음을 충분히 통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들으면 사실은 명료도가 조금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명료하게 말하기 어려운 마비말장애 환자분들과 대화하실 때는요, 환자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조금 밝게 해주시는 것도 같이 주의해 주셔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말하는 동안 환자분을
반드시 바라봐 주시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환자분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모든 걸 다 잘 알아들으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환자가 기분 나쁠까봐 못 알아들었는데도 이해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오히려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물어봐 주시는 걸로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환자분이 지금 내가 말을 하기 위해 한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동시에 환자분이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수정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말을 잘 이해했다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했을 때 이해를 잘 하셨다면요. 조금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환자가 나 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일으켜 줄게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한 번 더 그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 습관적으로 해보시고요. 혹은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환자분에게 아까처럼 기회를 주시거나 혹은 급한 일이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일으켜 달라고 한 거 맞아?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서 환자분이 얘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조금 습관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환자분께 제가 꼭 말로 하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들을 써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분들도 환자분이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 메모장을 둔다든지 혹은 자주 사용해야 되는 대화거리들에 대해서 그림을 준비해 주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같이 환자와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운동에 문제를 보이는 것 중에서 마비말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운동장애 중에서는 내가 말할 내용을 계획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말 실행증에 대한 영상으로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